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 조선 전기 근세의 정치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 국정 운영을 주도했었던 세력들 훈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훈구파에 대항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림이라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사림이라는 세력들이 훈구파를 비판하면서 이제 막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훈구파가 사림들을 제거했었던 네 차례의 사화, 그 사건이죠. 네 차례의 사화는 조선 중기 연산군 시대부터 이제 명종 시대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자. 뭐야? 갑자기 묘지에서 우라가 치밀어? 아니, 뭔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이 막 묘지 앞에서 막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우라가 치밀었대요. 자, 네 차례의 사화는 이렇게 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요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죠. 자, 무오사화는요, 연산군 시대 때 있었던 사화고요. 이는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일어났었던 사화였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였었던 패비윤씨 문제, 이것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사화입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는요, 요거는 중종 시기 때 일어났었던 사화고, 이는 당시에 등용된 사림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었던 사화였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요 다음 넘어가서 명종 시기 때 일어났었던 사화고, 당시의 외척이었었던 소윤과 대윤의 갈등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화. 이렇게 나누어 살펴봤었어요. 순서 알아두시고 각각의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차례 사화였었습니다. 자, 이 네 차례 사화 중에서 기묘사화에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광조는 당시 중종반정으로 권력이 비대해졌었던 이 공신들, 훈구파 공신들에 대항하고자 사림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용됐었던 사림, 이 조광조가 추진했었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 조광조 개혁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아까 본 것처럼 기묘사화가 벌어졌었다. 자, 조광조가 뭘 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위경련이 나면은 체열량이 막 떨어진대. 그래서 주사 맞으면 안 되고 한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 굉장히 쏘 핫하고 쏘 격렬한 공론이 생겼어요. 막 이런 여론이 생겼어요. 참으로 기묘하죠. 그렇죠? 예.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 위경련 나면은 그거 무슨 막 검사하고 막 혈당 검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막 한약 먹으면 된대. 그래, 진짜 쏘 핫하고 쏘 격렬하다. 그런 여론도 있대요. 기묘하군. 조광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축출됐었던 대표적인 사림이죠. 위훈삭제를 단행해요. 위조된 공훈을 삭제하면서 훈구파 공신들을 압박했었어요. 그러자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경연을 강화하고자 했었죠. 경연은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이런 강의, 이것을 강화하면서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사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광조 체혈량이 떨어졌대요. 혈량과라는 과거 시험 말고 추천에 의해서 관리에 임용되는, 시험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관리에 임용되는 이런 특별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조광조죠. 향약을 도입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향약이라는 주제에서
조광조가 처음 도입하고자 했었던 여시향약, 조광조의 실각으로 결국에는 당시에는 이게 도입되는데 한계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에 이황과 이이가 등장하면서 살인들이 향촌 사회에 만들어 놓은 규약인 향약, 이 향약이 널리 보급되기도 한다. 그 시작이 조광조였다라는 거예요. 소하타데어, 소학이라는 윤리서적, 유교 윤리서적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격서라는 도교기구를 폐지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죠. 조광조는 사림이에요. 사림의 정치적 성향은 성리학 외에 다른 거 안 돼! 도교 안 돼! 도교 행사기구인 당시 정부의 소격서 기구를 폐지시켰던 사람이고요. 공론이라는 여론, 지배층 여론 공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살인들의 의견이다, 공론이다라면서 강조하고 훈구파를 압박하면서 갈등에서 승리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묘사화로 축출됐었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였었죠. 이렇게 조광조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다음을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살인들이 당했었던 4차례 사화, 그리고 조광조라는 살인이 무슨 행적을 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살인들은 4차례 사화를 통해서 훈구파에게 제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촌사회의 자신들의 집권을 가능케 했었던 바로 서원과 향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살인들이 점점점 세력을 계속 확장하죠. 결국 훈구를 몰아내고 살인들이 집권하게 된다. 그랬던 살인들이 붕당이라는 걸로 분열하게 되어 살인들의 파벌로 나눠지게 되죠. 그 붕당이 초기에 뭐가 있었는가를 보자. 부부의 얘기입니다. 연예인 부부 김원효와 심진화 커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 둘이 잘 때 김원효가 동쪽 보고 강직하게 잔대요. 왜?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아내를 보지 않고 교수님 생각하면서 매일 잔대요. 그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살인들이 이렇게 됐죠.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하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하죠. 동인, 서인으로 나뉜 것을 우리가 지금 암기팁에서 보는 거예요. 자, 동인은 훈구에 대해서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살인들은 애초에 누구와 대립했었어요? 그 전에 훈구와 대립했었잖아요. 훈구와 대립하는데 동인은 훈구에 대해서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경파. 반면에 서인은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동인은 훈구에 대한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동인이라고 불리는 세력은 김효원이라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던 일파들, 살림의 일파들이고, 당시로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인들이에요. 뉴 페이스들이지. 반면에 서인은 기성살인, 올드 페이스들이에요. 자, 이 동인은 김효원 일파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스승으로서 서경덕과 조식, 이황이라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하더라. 그래서 동인이 지금 서경덕, 조식, 이황학파를 중심으로 하는데, 북인과 남인으로 갈릴 때는요, 서경덕과 조식의 그 세력들이 제자들이 북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이 남인이 되죠. 이렇게 갈라졌더라. 아무튼 동인은 서경덕, 조식, 이황의 학파들이 주로 합류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서인과 구분해야죠. 그러면 서인을 보자. 아니, 남편 김원효가 동쪽 보고 막 자니까 심진아 너무 그냥 막 기분이 상하죠.
네, 서쪽 보고 그래 참자 온화하게 자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게 점점 쌓이면 진짜 막 그냥 이혼하고 싶어. 그냥 이놈의 신랑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자, 동인 말고 이번에는 서인을 보는 거예요. 서인은 동인과 다르게 훈구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성사림입니다. 그리고 이 서인은 심의겸이라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인은 반면에 김효원 일파들이다 라고 봤었죠. 스승으로서는 학문적으로서는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이 서인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인과 서인, 훈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냐, 그리고 온건한 입장이냐, 라고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하나 기준이 더 있더라. 당시 갈등을 했었던 이조전랑이라는 국가의 요직, 삼사관리를 추천할 수 있었던 조선의 최고 요직 중에 하나. 이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인과 서인이 이 김효원 쪽이 가져가야 된다, 심의겸 쪽이 가져가야 된다 라고 갈등을 했었죠.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바로 이게 뭐다? 붕당이라는 정치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